사랑하는 가족이 어느 날 아침 머리가 너무 아파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서는 18분의 1명꼴로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이전의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오지 못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들 중 다수가 몸이 보낸 사전 경고를 무심코 지나쳤다는 점입니다. 갑작스럽게 머릿속에 천둥 번개가 치는 듯한 극심한 통증, 혹은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순간,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괜찮아지겠지 하며 넘기시겠습니까? 어쩌면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던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 순간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마지막 신호였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과 가족의 삶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수많은 뇌졸중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뇌졸중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치명적인 발작이 오기 수일 전, 길게는 몇 주 전부터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를 감지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자신이 평생 치료해 온 병에 결국 자신도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매일 뇌졸중, 특히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성을 생각하며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는 벼락 두통, 뇌가 보내는 마지막 SOS라는 글귀가 걸려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이 말의 의미를 절실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글의 마지막에는 제가 매일 실천하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5분 뇌졸중 예방법과 응급상황 시 자가진단법 및 대처법도 알려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1. 놓쳐버린 골든타임. 44세 주부 현지은 씨, 가명. 선생님, 제 아내를 살려주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몇 해 전 겨울, 한 남성분이 눈물로 제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아내 현지은 씨는 평소 건강한 두 아이의 엄마이자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발병 3일 전부터 목 뒤쪽이 뻐근했고 하루 전에는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났지만 바쁜 일상에 쫓겨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뇌졸중 치료에는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진 후 3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면 환자의 90%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6시간이 지나면 그 확률은 40%로 12시간이 지나면 10%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날 아침, 현 씨는 평생 이런 두통은 처음이야. 머릿속에서 누가 망치로 치는 것 같아라며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CT 검사 결과 단순 편두통으로 진단받고 진통제만 처방받아 귀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초기 뇌동맥류의 미세한 출혈은 일반 CT에서 약 40% 정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CT 혈관 조영술이나 MRI 검사가 필요하지만 환자가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현 씨는 그날 밤 극심한 통증과 함께 쓰러져 다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밝혀진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 남편은 오열하며 물었습니다. 왜 첫 번째 응급실에서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이것이 뇌동맥류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초기에는 발견이 어렵고 의사조차 놓치기 쉽습니다. 벼락 두통, 즉 갑자기 찾아오는 극심한, 평생 처음 경험하는 듯한 두통은 뇌동맥류가 터지기 직전이거나 미세하게 새고 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만약 이런 두통이 발생하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응급실을 찾아 이런 두통은 처음입니다. 뇌동맥류 정밀검사, CT 혈관 조영술 또는 MRI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명확히 요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요청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기회를 잡은 박태현 씨, 가명. 61세 은퇴 임원.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비극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61세 박태현 씨는 건강관리에 철저한 분이었습니다. 매일 혈압을 측정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했죠. 골프장에서 스윙을 하던 중 갑자기 머리에 번개가 치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즉시 골프를 중단하고 동료들에게 지금 당장 응급실로 데려다 주게. 이건 보통 두통이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평소 건강 정보에 관심이 많아 벼락 두통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그는 의사에게 평생 처음 겪는 극심한 두통입니다. 뇌동맥류 검사를 해주십시오라고 단호하게 요청했습니다. CT 혈관 조영술 결과 그의 예상대로 뇌동맥류가 발견되었고 다행히 완전히 파열되기 직전 미세하게 새고 있는 상태에서 발견되어 즉각적인 시술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뇌동맥류란 뇌혈관 벽이 약해져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를 말하며 이것이 터지면 뇌출혈로 이어집니다. 박태현 씨는 완치 후 스스로 뇌혈관 건강 홍보대사를 자처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뇌졸중의 위험성과 경고 신호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이미 2명의 지인이 초기에 뇌동맥류를 발견하고 치료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의학적 지식과 신속한 대처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오해받았던 고통. 김미정 씨, 가명, 50대 여성. 뇌졸중의 경고 신호는 두통의 양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50대 여성 김미정 씨는 누우면 괜찮은데 일어서면 머리가 깨질 듯 아파요. 마치 머리 안에 물이 쏟아지는 느낌이에요 라며 수개월간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이상 없음, 스트레스성 두통, 갱년기 증상이라는 진단만 받았고 주변으로부터 깨병이라는 오해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환자의 증상을 듣고 뇌척수액 누출증을 의심했습니다. 뇌척수액은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보호하는 액체인데 이것이 어딘가에서 새어나가면 자세에 따라 두통이 변하는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정밀 MRI 검사 결과 척추 부위에서 미세하게 뇌척수액이 새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혈액 패치라는 비교적 간단한 시술, 환자 본인의 혈액을 이용해 새는 부위를 막는 치료 후 김 씨는 거짓말처럼 두통에서 해방되어 현재 건강하게 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경고 신호는 자세에 따라 변하는 두통입니다. 특히 누우면 괜찮아지고 일어서면 심해지는 두통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신경외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뇌척수액 누출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 고혈압 관리.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소리 없는 암살자로 불리는 고혈압입니다. 47세의 전직 운동선수였던 홍민관, 가명, 씨는 고혈압 진단을 받았을 때 나이도 젊고 운동도 꾸준히 하는데 왜 약을 먹어야 합니까? 라며 크게 당황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졸중 환자의 약 70%에서 고혈압이 발견될 정도로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입니다. 증상이 거의 없지만 매 순간 혈관에 부담을 주어 뇌출혈이나 뇌경색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약을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분들이 많지만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나중에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습니다. 설령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 해도 뇌졸중으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홍민관 씨는 꾸준한 관리와 치료로 혈압약을 줄여나가다 결국 끊을 수 있었고 지금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정기적인 혈압 측정과 적극적인 관리가 필수입니다. 생명을 구한 극적인 회복. 이윤지 씨, 가명, 아기. 제 의사생활 중 가장 극적인 회복 사례 중 하나는 37세 이윤지 씨입니다. 1년 전 그녀는 갑작스러운 의식저하로 응급실에 실려왔고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혼수 상태였던 그녀는 임신 초기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으로 8시간의 대수술을 진행했고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윤지 씨는 2주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매일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었고 기적처럼 17일째 되는 날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아기, 우리 아기는 괜찮아요. 그녀의 첫마디였습니다. 긴 재활 과정을 거쳐 거의 완벽하게 회복한 이윤지 씨는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했고 얼마 전 아기를 안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임신 전부터 고혈압이 있었고 가족력도 있었지만 이를 간과했던 것입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위험 요소를 미리 발견하고 관리했다면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40년 전문의가 매일 실천하는 5분 뇌졸중 예방법. 이제 제가 약속드린 하버드 의대와 일본 교토대학의 공동 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언급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5분 뇌졸중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뇌졸중 발생 위험을 최대 63%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아침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 밤새 농축된 혈액을 묽게 하여 혈전, 피떡, 생성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10초간 깊은 심호흡 3회 반복,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 혈압 안정에 즉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기 마사지 1분간 하기. 기는 뇌로 가는 주요 혈관과 신경이 분포해 있어 부드럽게 주무르는 것만으로도 뇌혈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엄지손가락 운동. 핑거탭 엄지손가락을 나머지 4손가락,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순으로 차례대로 붙였다 떼는 동작을 각 20회 정도 반복합니다. 이 간단한 운동이 뇌의 광범위한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하루 한 번 이상 큰 소리로 웃기. 웃음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켜 혈압을 낮추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라도 의식적으로 웃어보세요. 뇌졸중 의심 시 즉시 확인. FAST 기억하세요. F. 페이스. 얼굴마비 웃어보세요. 한쪽 입꼬리가 처지거나 얼굴 표정이 비대칭인가요? A. 아움즈. 팔마비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들어보세요. 한쪽 팔이 힘없이 처지나요? S. 스피치. 언어장애 간단한 문장을 따라 말해보세요. 발음이 어눌하거나 이상한 말을 하나요? T. 타임 투 콜 119. 즉시 신고 위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40년간 의사로 살아오며 가장 큰 보람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뿐 아니라 질병을 예방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뇌졸중의 위험 신호를 인지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혈압관리,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배운 경고 신호들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과 가족의 생명을 구하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